블랙비어드, 본명 에드워드 T. 1680년경 1718년은 18세기 초 활동한 악명 높은 영국 해적입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외모와 전략적인 전술로 유명했으며 카리브해와 북미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생애와 활동. 1. 초기 생애. 에드워드 티치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680년경 영국 브리스틀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1년 1714년 동안 사략 선정부 허가를 받은 해적선에서 활동하며 해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2. 해적이 되다. 그는 유명한 해적 벤저민 호니골드 휘하에서 해적지를 시작했고 이후 독립적인 해적 선장이 되었습니다. 1717년 그는 프랑스 노예선 라 콩코드를 납포하여 퀸 앤즈 리벤지로 개명하고 주력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배에는 약 40문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3. 공포의 상징이 되다. 블랙비어드는 전투 시 얼굴에 검은색 리본을 따온 긴 수염을 흩날리고 모자 아래에서 불붙은 심지를 매달아 연기를 피우는 등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적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많은 배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4. 찰스턴 봉쇄 사건 1718년 5월 블랙비어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도시를 협박하여 의약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8척의 배와 300명 이상의 해적을 거느린 거대한 해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찰스 이든과 거래를 맺고 일시적으로 해적 행위를 중단했지만 곧 다시 해적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5. 최후 블랙비어드의 죽음. 1718년 11월 22일 영국 해군 중령 로버트 메이너드가 이끄는 군함이 블랙비어드를 추적했습니다. 버지니아 총독 알렉산더 스포츠우드의 명령에 따라 블랙비어드를 토벌하기 위해 특수작전을 벌였고 양측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 중 블랙비어드는 총탄 5발, 칼에 20번 이상 베이는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배 앞에 걸렸고 시신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유산. 그의 전설적인 모습과 전술은 수많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등장하며 해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배 퀸 앤즈 리벤지의 잔해는 199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심리전과 전략을 활용한 뛰어난 전술가로 평가됩니다. 블랙비어드는 2년 정도밖에 해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해적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 블랙비어드의 공포 전략. 블랙비어드는 단순히 전투 능력이 뛰어난 해적이 아니라 심리전을 적극 활용한 해적이었습니다. 전투 전 긴 검은 수염을 여러 개의 따은 머리로 늘어뜨리고 여기에 붉은 리본을 묶어 더욱 기괴한 인상을 줬습니다. 모자 밑에 불 붙인 심지를 꽂아 연기가 피어나게 하며 마치 악마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도 무시무시한 모습을 연출하도록 지시했으며 상대가 공포에 질려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 전투 없이 상대방이 배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블랙비어드는 불필요한 피해 없이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악마의 화신, 바다의 공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해적단과 배. 블랙비어드는 해적들 사이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해적단 규모는 많을 때 300명 이상에 달했으며 그의 지휘 아래 해적들은 훈련된 해군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퀸 앤즈 리벤지. 원래 프랑스 노예선 라 콩코드였지만 1717년 블랙비어드가 납포한 후 퀸 앤즈 리벤지로 개명했습니다. 대포 40문을 장착하여 해군 함선과 맞설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갖춘 거대 해적선이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이 배를 이용해 수많은 약탈을 감행했지만 1718년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좌초되면서 이 배를 버리고 부하들과 흩어졌습니다. 1996년 퀸 앤즈 리벤지의 난파선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일부 유물이 노스캐롤라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3. 블랙비어드와 주지사 찰스 이든의 거래. 1718년 블랙비어드는 해적 생활을 청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찰스 이든 은 블랙비어드에게 사면을 약속하며 평화롭게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일시적으로 해적지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몰래 약탈을 지속하며 이든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 총독 알렉산더 스포츠우드가 이를 눈치채고 해적을 직접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4. 블랙비어드의 최후 1718년 오크라코크 전투. 블랙비어드의 목숨을 노린 스포츠우드 총독은 영국 해군 중령 로버트 메이너드를 보내 그를 급습하게 했습니다. 전투 개요. 날짜 1718년 11월 22일. 장소 노스캐롤라이나 오크라코크 섬. 교전 세력 블랙비어드 해적단 BS 영국 해군. 블랙비어드는 배에 탑승한 20명의 해적들과 함께 싸웠지만 영국군은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메이너드는 일부러 작은 배로 접근해 자신들이 적은 것처럼 위장했고 블랙비어드가 승리를 확신하며 올라타는 순간 매복해 있던 영국군이 덮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죽음. 그는 총탄 5발과 칼에 20번 이상 베이는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영국군에게 목이 베였고 그의 머리는 배 앞에 걸려 경고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시신은 전설에 따르면 바다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5. 블랙비어드의 전설과 문화적 영향. 블랙비어드는 짧은 해적 경력 1716만 1718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해적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 블랙비어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 블랙비어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에서 블랙비어드가 등장하며 그의 유명한 전투와 전략이 재현됩니다. 소설 해적 관련 소설과 전설 속에서 해적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미스터리와 전설. 일부 사람들은 블랙비어드가 남긴 보물이 아직도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보물 사냥꾼들이 지금도 그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유령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오크라코크 섬 근처를 떠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결론, 블랙비어드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다. 블랙비어드는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강력한 전략가이자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뛰어난 공포 전략을 사용하여 적을 압도했으며 강력한 해적단과 거대한 함선을 운영하며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해적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 2년간 활동했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전설적인 해적입니다. 1. 해적 선박의 운용. 블랙비어드는 해적선의 운용에 있어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특히 퀸 앤즈 리벤지 같은 대형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전투용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해적 활동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이 배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해적 활동을 펼쳤고 다수의 해적들과 협력하여 보다 큰 범위의 약탈과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적 압박 전략. 블랙비어드는 상대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부하들이 전투 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대체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해적의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적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공포의 상징은 밤이나 안개 낀 날씨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당시의 다른 해적들보다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이 되었습니다. 3. 협상과 거래의 달인. 블랙비어드는 단순히 폭력적인 해적이 아니라 협상과 거래를 잘 활용한 해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면을 조건으로 협상하여 자신과 해적단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주지사들과의 교섭에서 그는 해적 생활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기적인 전략으로 활용하며 자신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을 때는 다시 해적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4. 블랙비어드와 해적 국가의 이념. 블랙비어드는 해적 사회에서의 독특한 규율과 자유로운 질서를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해적단은 당시의 국가나 군대와는 다른 형태의 민주적이고 규율적인 시스템을 따랐다고 전해집니다. 해적들은 상호 존중과 공평한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해적들 사이에 복잡한 규칙이 존재했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약탈 후의 배분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은 대부분 인원수와 역할에 따른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또한 해적단의 결정을 중요시하여 중대한 결정은 모두 함께 의논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전설과 해적 문화에서의 영향. 블랙비어드는 해적 문화와 전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해적 신화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몇 년 동안만 해적 활동을 했지만 그의 영향력과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1. 블랙비어드의 전설화. 블랙비어드의 죽음 이후 그는 단순히 해적 선장이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무서운 외모와 공포의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신화화되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보물. 블랙비어드는 많은 보물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보물 중 일부는 아직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적 보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블랙비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유령. 블랙비어드가 죽은 후 그의 유령이 오크라코크 섬 근처를 떠돈다는 전설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해적들의 영혼을 이끌고 다닌다고 믿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문화적 영향. 블랙비어드는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와 문학. 블랙비어드는 여러 해적 영화와 소설에서 등장하며 가장 유명한 예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블랙비어드는 여러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실제 해적들과는 다른 특색을 가미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블랙비어드는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 같은 게임에서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하며 그의 전투와 해적의 삶을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현대적 해석. 오늘날 블랙비어드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자유와 반항의 아이콘. 블랙비어드는 해적 사회의 자유로운 정신과 권위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국과 제국의 지배구조에 도전한 인물로서 해적 활동을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해적 문화의 상징. 블랙비어드는 해적 문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오늘날 해적이라는 단어는 그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의 전설은 모험과 반역의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유로운 영혼의 대표로 여깁니다. 결론. 블랙비어드는 단순한 해적을 넘어 상징적인 존재로 해적 역사에서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심리적 전략, 협상, 전투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해적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